안녕하세요. 오늘은 서비스나우 인스턴스에서 사용자를 추가하고 또 그룹을 생성해서 사용자를 그룹에 지정을 하는 것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사용하는 이 데모 인스턴스의 버전은 샌디에고 버전이고요. 먼저 이제 어플리케이션에서요, 시스템 시큐리티 밑에 유저스 그룹 밑에 유저스 메뉴를 찾아야 되는데, 간단하게 유저스라고 치시면은 이렇게 바로 신호쉽게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간단히 팁을 드리자면, 이 메뉴들이 나오는 거를 옆에 좌측에 픽스 시키고 싶으시면 여기 핀 올 메뉴라고 하시면은, 간단하게 핀 버튼만 클릭하시면 이렇게 왼쪽에 고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측 상단에 있는 뉴 버튼을 클릭을 해서 새로운 레코드를 하나 만들어 줍시다. 유저 레코드 안에는 유저 아이디랑 이메일, 그리고 간단 이름이나 성을 적는 란, 또 사용하는 언어라든지, 아니면 이 사용자의 시간대, 뭐 날짜를 어떻게 표시해 줄 것인지, 핸드폰 번호나 이제 회사 번호는 무엇인지, 그 사람의 타이틀이라는 것도 정해줄 수 있는데, 타이틀을 서브제션을 잘 보시면은 이렇게 뭐 IT 테크니션인지 부사장인지 아니면은 시니어 디벨로퍼인지 이런 거를 정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부서도 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먼저 레코드를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유저 아이디에다가 테스트 데이터를 하나 넣어주시고 저장을 해야 되는데, 저장을 서브밋 버튼을 누르셔도 되는데, 서브밋 버튼을 누르면은 이 저장하면서 동시에 아까 그 유저스 목록 화면으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할 일이 더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측 우클릭을 하셔서 세이브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저장이 되면서 자동으로 액티브도 체크가 되었고, 이제 set password라는 버튼도 생겼고, 하단에 여러 가지 탭들이 생겼죠. 자, 그러면은 일단 간단하게 데이터를 한번 좀 채워보겠습니다. first name을 goose로 넣고, last name도 goose로 넣고, 디파트먼트를 설정을 해주고, IT 부서로 설정을 해주고, 모바일 넘버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랭귀지에는 데모 인스턴스라서 일단 잉글리시가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잉글리시로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번에도 동일하게 업데이트를 클릭을 하시면은 목록으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화면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으시면은 우클릭해서 세이브를 누르시면 됩니다. 근데 세이브 하시고, 자, 그러면은 이제 맨 처음에 저희가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원하는 사용하고 싶은 이메일 아이디를 보내게 되잖아요. 그 이메일 아이디를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고, 패스워드 같은 경우에는 샌디에고 버전부터는 이렇게 set password라는 버튼을 눌러서 여기서 난수를 통해서 generate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generate 하나 해주시면은 password generate successfully 해서 패스워드가 생성된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거를 카피를 해서 전달하는 식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패스워드 해놓고 일단 복사를 해놨죠. 자, 그리고 이 패스워드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전달을 해줘야 되니까요. 간단하게 메모장에다가 잠시 적어두겠습니다. 아이디는 구스구스, 패스워드는 이런 걸로 저장을 잠깐 해두고요. 자, 이제 요 밑에 아까 패스워드를 지정하면서 사용자가 이 구스구스라는 아이디를 전달받은 사용자가 패스워드 재설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 재설정을 할 때, 처음 로그인 할 때 바로 재설정 화면으로 넘어가게 해주는 이 기능이 여기 패스워드 리셋이라는 걸 체크를 해주시면 바로 그렇게 화면이 보이게 되고요. 이거는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락다웃이라는 것은 계정을 잠궈서 로그인을 못하게 해주는 기능이고,
이 액티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생성을 하면 자동으로 액티브가 체크가 되는데, 이제 이 액티브를 해제하면은 비활성화된 계정이거든요. 그래서 퇴사를 했을 경우에 데이터를 즉시 날리지 않고 조금 보관한다고 하시면은 이제 액티브를 false 해놓고 데이터를 보관해 두시면은 이 다른 어떤 레코드를 찾을 때 액티브 false인 거를 제외하고 찾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퇴사자들은 이제 레코드에서 제외가 되게 되겠죠. 그 검색하는 결과에 대해서. 이제 여기 웹 서비스 전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서비스나우에서 이 서비스나우 인스턴스에서 외부에 API를 제공할 때 API를 제공받은 제 3자가 뭐 REST나 SOAP 방식으로 통해서 이 인스턴스에 접근을 하려고 할 때 사용하는 계정, 그럴 때 만들어주는 그 계정이 있잖아요. 그 계정인 경우에 체크를 해서 따로 관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인터널 인테그레이션 유저라는 것은 이제 내부 통합 사용자인데, 이게 뭔 뜻이냐면 미드 서버나 ODBC 드라이버 등을 설정을 할 때 이 그 미드 서버나 ODBC 드라이버를 설정하고 관리하는 작업자가 다른 저희 인스턴스 내부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들을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다라고 할 때 그 오로지 그런 서버 작업을 위해서 만들어주는 계정인 경우 상세 내용이 안 보이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자, 이렇게 일단 유저를 생성했으면은, 자, 유저 생성은 여기까지 해보고요. 여기서 아까 저희가 생성했던 유저를 검색을 해보시면은 유저 아이디로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잘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번에는 그룹을 한번 생성을 해볼 건데요. 이 서비스나우는 주로 사용자 권한을 설정을 할 때 유저에게 직접 권한을 부여하기보다는 주로 이렇게 그룹들을 만들어서 해당 그룹에 권한을 부여를 해서 그 그룹에 포함된 사용자들에게는 그룹 권한이 자동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권한 관리나 아니면은 나중에 할 텐데, 이제 카탈로그에서 요청을 보냈을 때 요청에 대한 승인이나 작업 처리에 대한 것들도 그룹으로 관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그룹에 사용자를 추가하고 뭐 롤을 추가하는 거는 아주 이제 서비스나우에서 매우 기본적인 데이터를 생성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룹을 한번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뉴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똑같이 이름이랑 그룹 이메일, 뭐 부모 그룹은 뭔지, 그 해당 그룹의 팀장, 뭐 부서장, 뭐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그 부서장은 누군지, 또 그룹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쓸 수 있는 란도 있고요. 이번에는 그럼 네임을 개발팀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세이브를 해주고요. 세이브를 해주시면은 하단에 이렇게 탭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서비스나우는 그룹으로 뭔가 역할들을, 권한들을 관리를 하고 일 처리할 때 지정해주는 사람들 뭐 이런 거를 관리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걸 똑같이 여기 롤스에서 에디트 버튼을 누르시면 미리 설정이 되어 있는 이제 역할들 중에 어떤 거를 이 그룹에 부여할 건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ITI의 풀필러 권한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세이브를 해주시면은 이제 이 개발팀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ITIL 롤을 부여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아까 유저 만들었었잖아요. 사용자를 만들었었으니까 똑같이 사용자를 한번 넣어줘 보겠습니다. 이름을 설정해야 되는군요. 자, 이름으로 찾고 원래 생성되어 있는, 기본적으로 생성되어 있는 유저들이 좀 있거든요. 여기서 앤드류 잭슨 친구를 한번 넣어주겠습니다. 세이브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위에 알림이 뜨거든요. SN CMDB 유저의 구스구스, 뭐 SN change right나 구스구스를 넣어줬다. 이게
어떤 막 여러 가지 롤이 뜨는데 이 롤이 다 이 ITIL이라는 롤에 들어있는 그 하위 롤들이거든요. 그 하위 권한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권한들이 자동으로 이렇게 추가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 그룹 이메일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 설명 이렇게 키를 온 해놓으시면은 마우스 온 해놓으시면은 이렇게 짧게 설명들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그룹 이메일을 지정을 하면 이 그룹 이메일에게 저희가 메일을 보내면 해당 그룹 밑에 있는 요 사용자들의 이메일로 한 번에 메일을 쏴주는 그런 하나의 뭔가 통합된 이메일 주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페런트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개발팀을 만들었는데 이제 조직이 큰 경우에는 개발 1팀도 있고 개발 2팀도 있을 수 있고 뭐 아니면은 운영만 하는 운영팀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부모 그룹 개발팀 밑에 개발 1팀, 2팀 만약 운영팀인 경우에는 그 세 개의 팀이 페런트로 그룹 개발팀을 가지고 있겠죠. 이런 식으로 구조를 합의 팀들을 생성을 해서 부모팀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간단하게 일단 하나 만들어서 보여드릴까요? 일단 그룹스를 다시 들어와서 똑같이 그냥 개발 1팀이라고 하고 페런트로 개발팀을 넣어주겠습니다. 팀을 넣어서 개발팀을 넣어서 서브밋을 해주면 개발팀이 이제 다시 여기서 개발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면 밑에 개발 1팀에 이 개발팀 밑에 있는 그룹으로 개발 1팀이 들어왔죠. 개발 1팀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페런트 개발팀이 되어 있고 이렇게 부모와 자식 간의 그룹 관계를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본적으로는 자식이 부모의 이 롤스를 부모의 롤을 자식이 갖고 오게 되어 있고요. 이 자식의 자식 계속 자식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개발 1팀이 ITI를 갖고 오게 되고 이 팀만 따로 또 권한을 부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자식의 권한을 부여를 하게 되면 이번에는 knowledge 매니저를 넣어주겠습니다. 넣어주게 되면 이 자식에는 knowledge 매니저라는 롤이 있게 되는데 이 parent 개발팀에는 knowledge라는 역할이 없게 되죠. 이렇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설정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팀별로 권한 설정도 할 수 있고 사용자도 더 세부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그런 기능이 있으니까요. 이 그룹을 되게 세부적으로 잘 짜시면은 좀 더 편리하게 그 권한 설정이나 태스크를 떨어뜨리는 일이나 아니면은 승인을 받을 때 어떤 그룹에게 승인을 맡길 것인지 관리가 더 용이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서비스나우 인스턴스에서 사용자와 그룹을 추가 및 설정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첫 영상이다 보니 이것저것 서론이 좀 길어졌던 것 같은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구스였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깜빡하고 영상을 찍다가 놓친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전에 유저를 새로 만들었을 때 해당 비밀번호를 난수로 된 비밀번호를 전달해주면서 Password Need Reset이라는 그 체크박스를 체크했을 때 어떻게 뜨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데모 인스턴스에서 아이디를 넣어주고 이 패스워드를 넣어주면 이런 식으로 바로 비밀번호를 변경을 하게끔 이런 창이 하나 뜨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입력받은 전달받은 난수 비밀번호를 넣어주고 뉴 패스워드에 간단하게 비밀번호를 좀 쳐주면
근데 요 위에 있는 requirement를 다 맞춰야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 requirement를 다 맞춰야 됩니다. 이렇게 맞게 넣어주시면은 이렇게 비밀번호가 변경이 되면서 해당 그 사용자가 그 사용자로 로그인이 된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